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핵심 기능 45 절대 참조로 수식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는 앞부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상대 참조에 대한 반대입니다. 절대 상대 참조는 복사를 해서 채워넣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대적으로 값이 위치 값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참조는 달러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 값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 절대적인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5라는 것은 상대 참조죠. 그런데 곱하기 여기서 보면 달러 D 달러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워넣기를 한다면 B5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절대 주소로 한 것은 절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참조로 금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참조로 금액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두의 원가를 단가를 원화로 환산하고 중량을 곱하여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즉 단가와 중량을 서로 곱해주면 단가와 중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단가에다가 B5 여기 있는 B5 4.6이죠. 단가 4.6달러 곱하기 이 환율 값을 환산을 해야 되니까 환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곱해주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데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은 단가는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되어진 것이 이렇게 각각에다서 영향을 미치죠. 각각의 영향을 즉 상대적으로 이 위치값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아야 될 값의 위치는 D2입니다. 즉 환율 값은 지금 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단가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여기에 금액이 적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B5 곱하기 D2라고 원래 이 DS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핸들로 넣게 되면 이 D2 값이 D3, D4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2는 절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D, 달러 2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반드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되고 거기다가 중량을 곱해야 되는데 이 중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 중량 값이 이렇게 다 다르죠. 킬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B5와 C5는 상대 주소를 주고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는 절대 주소 D2는 절대 주소로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셀 참조라는 파일에 엑셀 파일에 절대 참조 시트가 이 실습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식 실습 소스죠. 소스의 3장 수식셀 참조 요거였습니다. 수식셀 참조 엑셀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수식셀 참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밴드에 보시면 공유를 해놨으니까 이 파일을 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참조는 저번 주에 실습을 해봤고요. 절대 참조를 클릭을 합니다. 절대 참조를 클릭하면 자 여기 있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 환율은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절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단가와 여기 있는 중량은
각 행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는데 이꼴 항상 해야 되겠죠. 자, 요걸 클릭해야 됩니다. 요 클릭해서 이거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면, 자, 한번 제가 채우기 핸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는데, 예, 이 값은 지금 현재 값은 맞죠? D5는 맞는데, 자, 이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잘못된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6, C6는 요 D6와 C6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D2가 돼야 되는데요. D3로 이것도 상대적인 주소로 해서 있는 셀의 위치 값이 D3로 즉 요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주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D5 부분을 우리가 변형이 안 되도록 절대 주소로 바꿔줍니다. 달러를 달러 D, 달러 5 이렇게 절대 주소로 수정을 한 후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역시 채우기 핸들로서 채워주면 됩니다. 쭉 밑으로 해서 채우기 핸들을 눌러주면 이것이 채우기 핸들에서 채워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일단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해서 쭉 채우면 됩니다. 예. 잘못됐네요. 뭔가 여기서 엔터키를 안 누르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걸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달러 표시를 반드시 해서, 예, 엔터 가서 엔터 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달러 D, 달러 2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플러스 표시에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바뀐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쭉 당겨줍니다.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해줘서 그냥 넣습니다. 릴리스 해주면, 자, 다른 것을 클릭해 보면 이제 여기에 항상 절대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절대 주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B15 곱하기 C15 곱하기 쉘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율 곱해서 결국은 여기 있는 값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절대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를 해서 이것을 결과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식 없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눌렀으니까 혼합 참조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기능 46에 이제는 혼합 참조입니다. 혼합 참조. 혼합 참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 이 혼합 참조로 운임료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임료를 구하는데 어떻게 운임료를 구하느냐면 지역에 따른 운임을 기준으로 2020년 운임 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역이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있고 그 지역별로 운임이 다릅니다. 운임이 다른데, 그러면 이 운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인상률이 있습니다. 인상률 3%, 5%, 8%,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운임 더하기 그 운임에다가 그 퍼센테이지 C4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인상률에 따른 운임료가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 참조 시트의 C5 셀에 B5 플러스 B5 곱하기 C4를 입력해서 B5
B5를 클릭해서 F4 키를 눌러서 3번 누르면 $B5로 변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것은 B라는 것은 지금 이게 있는 운임은 고정된다는 겁니다. 운임은 고정되고 그 운임 중에서 뭡니까? 열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열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5% 하면은 실제로 하면 이게 복사를 하게 되면 B가 아니고 C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하고요. C4 요것도 C4는 C에 있는 4 요 값은 C 값은 이쪽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D 영향 미치고 이거는 E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F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C는 변경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C 다음에 C 값은 변경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4만 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시키면 C, D, E, F 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을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5 B는 고정이 되죠. 여기서 B는 고정이 됩니다. 5 그 다음에 5 값이 5, 6, 7, 8, 9, 10, 11까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B에서 고정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서 F4 키를 누른다는 것인데 F4 키를 누르면 실제 이 상대 참조, 혼합,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모양을 여기서 F4 키를 눌러서 바꾸는 것인데 실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입력을 해도 자기가 본인이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실습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혼합 참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혼합 참조를 클릭해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B5에다가 실제로 더하기 그죠? B5 곱하기 여기 있는 C4 이렇게 하는 것이 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수식입니다. 요 수식인데 지금 B5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게 F4 한번 누르면 둘 다 절대 주소가 바뀝니다. 절대 주소. 그러니까 절대 주소로 바뀌고 그다음 한 번 더 누르면 B는 그대로 두고 $5 값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 값이 그대로 있어서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요것도 역시 한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F4를 눌러 가지고 B 값을 고정시키고 5 값을 이것도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이것도 한 번 더 눌러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은 이렇게 C $4 값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C, D, E, F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엔터를 쳐야 되는데요. 이꼴 해서 이거 더하기 가로 열고 B5 곱하기 C4 가로 닫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것은 혼합 참조로 바꿔준다. F4에서 $B5로 바꿔줍니다. 세 번 눌러주면 F4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주고요. 자, 이거는 하나, 둘,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엔터 키를 눌러야 이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서울 이거는 우리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우측으로 가면 자, 여기 볼까요? B는 바뀌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D 요거는 E 요거는 F 여기 위에 거를 곱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쪽으로 곱하는 거니까 행을 지금 채우기 핸들로 쓰는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B4, B6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쭉 내려주면은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B6에 대해서 C4 요걸 계속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당겨주면 또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당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 이것은 B 값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요. 셀 위치가 10번째, 예, 그 다음에 D4 곱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혼합 참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는 달러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고, 절대 참조는 둘 다 이제 참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혼합 참조는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을 때 이걸 혼합 참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혼합 참조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래 되면은 뭐가 고정이 되는 건가요? 예. 고정이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달러 B 하면은 B가 고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은 상대적으로 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 달러 4 돼 있다면은 F는 바뀌었다. 그죠? 이 F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죠? 네,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서 엔터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형태 값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한 것이 바로 제가 만든 방금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33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식의 구조에서 우리가 반드시 수식의 구조는 이 등호, 그죠? 등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이 셀의 셀 주소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정의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이에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 있고요. 그 다음에 비연산자가 있습니다. 비연산자. 즉 비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연산자라 하고요. 여기 나오는 주소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연산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술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연산자가 있고, 비교연산자가 있습니다. 책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예, 여기 퍼센트, 예, 퍼센트, 그 다음에 헷, 그 다음에 곱하기 에스테리스크,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산술연산자라고 합니다. 산술연산자. 예.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산술연산자라고 하죠. 산술연산자. 그래서 1순위 연산자입니다. 1순위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수학을 하기 위해서 나눠지는 백분율, 이걸 백분율, 거듭제곱,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왜 이게 들어갔을까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걸 산술연산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산술연산자.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거듭제곱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는 어떤 게 또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앰퍼센트가 있죠. 앰퍼센트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저번에 앰퍼센트는 저번에 우리가 말하기를 문자와 문자열을 붙일 때 하나로 붙일 때 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문자 연산자랍니다. 문자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연산자.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붙일 때 우리가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비교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는 뭡니까? 같다 이 꼴이죠. 크다, 그죠? 크다. 그 다음에 뭐 작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뭐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1순위입니다. 1순위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 이걸 2순위로 한다. 2순위 연산자. 이걸 3순위 연산자다 하는 것입니다. 즉 1순위부터 먼저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2순위 연산자가 있으면 2순위 하고 그 다음에 3순위 있으면 3순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도 달라지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 배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요 한 번 더 요런 순서로 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갈로로 묶으면 갈로가 먼저 갈로 안에부터 먼저 하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우리가 페이지 134에서 135, 136, 137은 혼자 해보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나중에 과제로 제가 내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38페이지 책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시험 칠 때 책을 보고 또 시험을 치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뭐 여러분들 책이 없으면 시험 치기 곤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책을 반드시 구입을 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제 4주 지나고 5주기 때문에 5주, 6주, 7주만 지나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아직 실습 과제를 다 내지 않은 학생은 빨리 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름으로 수식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임으로 수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정의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쭉 해서 영역을 셀렉션합니다. 영역을 셀렉션한 후에 여기 보시면 수식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 그룹에 보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대화 상자 뜨는데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에서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왼쪽 열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드는데 왼쪽 열을 만듭니다. 왼쪽 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 상자 목록, 요게 이름 상자 목록이죠. 이름 상자 목록인데 이름 상자 목록을 클릭하면 여기에 뭐가 뜨느냐면 정의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정의된 이름이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참조 셀을 클릭해서 자,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A2부터 B4까지를 셀렉션 합니다. 멀티 셀렉션이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한 후에 자, 우리가 수식이라는 탭, 메뉴 탭을 눌러서 보시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뜹니다. 그 중에서 왼쪽 열이 지금 클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열을 디폴트로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는데 확인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에 있는 목록 이걸 클릭하면 보시면 배송료, 세율, 할인율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럼 배송료를 클릭해 볼까요? 배송료를 클릭하니까 여기 선택되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클릭하면 세율이 클릭되어지고요. 할인율을 클릭하니까 할인율이 클릭되어진 것을 보입니다. 지금 이름이 비업, 시엇, 이영지엇 소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름으로 수식 만들기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